자,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팀장입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 출근길에 삼성전자 차트 보실 수 있도록 가지고 왔는데, 자, 지금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미국 시장이 움직이는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영상 촬영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S&P 500 같은 경우는 1% 상승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1.37% 상승하고 있고, 자, 특히나 반도체 라인에서 2.7% 급등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이 반도체 라인에서 3.6%가량의 상승이 올라오게 되면서 우리 한국 시장에서 이 삼성전자도 3.8% 급등하면서 19만 1,000원에 종가 마무리가 됐었죠. 결국에 지금처럼 반도체 라인이 급등이 올라올 수 있는 데에 대한 뒷배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를 찝을 수 있는 거는 이 엔비디아에 대한 GTC 개막이죠. 이 개막으로 인해서 반도체 라인 쪽으로 수급이 크게 쏠리고 있고, 실제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주도권의 경쟁이 좀 쏠리고 있다. 시장에 대한 관심을 좀 받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급이 어디까지 좀 받쳐줄 건지 최소 20일까지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열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 상승에 맞춘 대응 전략이 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움직이는 이 미국 시장이 움직이는 시간에 여러분들 출근길에 시청하실 수 있도록 자, 영상 촬영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불안해하시는 거 첫 번째, 결국에 외국인들의 이탈입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 물량이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불안하게 할 거고, 두 번째로 현재 대차 물량이 증가함으로써 인해서 공매도 세력들에 대한 시나리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을 하세요. 그렇게 돼서 보게 되면은 대차 물량도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매매 동향 안에서도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급이 돌아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그들이 빠졌었던 이 물량 자체에 대해서 겁을 먹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불안감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을 만한 매매 동향도 가지고 왔으니까 오늘 우리가 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뜯어보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삼성전자가 이 엔비디아 GTC가 끝나는 그날까지에 대한 상승에 어떤 추가적인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건지 누구보다 명확하게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내가 삼성전자를 끌고 가는데 충분하게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다라고 하시면은 잊지 말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구독 버튼과 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꾹 부탁을 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좀 빠르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의 패턴을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더 중요한 부분보다 우리가 이 모멘텀, 이 엔비디아 GTC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이 흘러가고 있는지 가장 먼저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이번에 GTC 2026의 주인공은 뭡니까? 결국에 베라루빈입니다. 자, 베라루빈을 기점으로 어떠한 이슈들이 흘러가는지 우리가 아래 내용 기사를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베라루빈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이 공부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사람처럼 실시간 대화하고 비서 역할을 하는 이 추론 시대에 맞춰서 나오는 괴물집 칩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자, 엔비디아는 이 칩에 들어갈 핵심 부품을 삼성전자 그리고 또한 SK 하이닉스에게 모두 다 공급을 받는 듀얼빈 전략을 쓰기로 했는데, 여기서 당연히 이제 우리 삼성전자가 아주 유리한 고점을 좀 점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것처럼 삼성이 업계 최초로 우리가 6세대 HBM4의 양산에 성공을 했죠. 전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인 이 소캠2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신기술까지 묶어서 엔비디아에게 우리가 제안을 했었기 때문에, 특히나 엔비디아가 인수한 이 그룹의 기술력이 들어갔었던 저비용 그리고 이제 고효율에 대한 칩이 나오게 되면서 삼성의 공정 능력이 우리가 한 번 더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로봇 기술이나 LG 디스플레이에 대해 이제 제조 혁신까지 이번 행사에 우리가 중심적으로 좀 서게 되면은 한국의 반도체 생태계 전체가 좀 주목을 받게 되고 있고,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삼성의 단순히 메모리만 파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꿈꾸고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이 파인만이나 아니면 리모쿨러 같은 미래 플랫폼에서 우리가 필수 파트너로 좀 인정받았다라는 게 이번에 기대감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갑자기 급등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이 모멘텀 중에 하나로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이 GTC가 16일부터 19일까지 현지 시간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안에서 계속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되면서 반도체 라인에 대한 수급이 끊이지 않을 거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모멘텀적으로 깊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흐름을 좀 잘 파악해서 들어오는 수급에 맞춰서 아직까지 신규 진입을 통해서 내가 매집을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기존 보유자분들에 대한 이제 대응 전략이 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지지부진했었던 이 삼성전자의 흐름을 완벽하게 좀 터닝 포인트로 바꿀 수 있을 거다. 자,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여러분들의 걱정을
해소시켜 드려야 되는 게 결국에 방금 말씀드렸었던 이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 시그널인데, 자, 우리가 같이 한번 뜯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 시그널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2월 13일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도 시그널에 인해서 개인들이 물량을 좀 받아주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결국에 외인들의 매도로 인해서 주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떨어지는 부분을 걱정하시는 게 가장 큽니다. 자, 우리는 눈으로 봤어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신고가를 찍었다라는 것만 보면은 우리가 이 기술적인 모멘텀이 살아있다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신 분들이 많아요. 자, 그렇게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박스권 구간조차도 다시 한번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탈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불안해하신 분들을 위해서 가져온 매매 동향을 우리가 같이 한번 뜯어볼게요. 자, 보게 되면은 9월 11일부터 2026년도 12월 12일까지의 매수 물량을 좀 보게 될게요. 전체적인 동향을 보게 되는 건데, 자, 이날을 기점으로 잡은 거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외인들의 수급이 한번 크게 들어온 날짜를 기점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8만원 선 구간부터 2월 12일까지 잡았어요. 왜냐면은 13일부터 보셨다시피 외국인들의 이탈이 강하게 나왔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골드만삭스와 JP모건 서울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시티그룹, UBS증권, 파리바, 노무라 HSBC까지 결국에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자, 외국계 은행권 기업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었던 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받아줬구나. 자, 맞습니다. 결국에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들어와야지 주가 상승의 저마를 치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삼성전자에 대한 모멘텀이 있더라도 주가가 치고 올라가려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려면은 수급이라는 게 받쳐줘야 되는 건데 이 수급을 외국인들이 받아줬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삼성전자에 대한 기술력을 보고 오더라도 기술력을 보고 내가 주가를 담았는데 결국에 외인들이 내 돈을 벌게 해줬으니까 외인들이 안 빠져나갔으면 좋겠다.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니까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수급에 대한 동향을 보고서 들어온 것도 맞지만은 결국에 삼성전자에 내가 주식을 담은 이유는 가지고 있는 반도체 라인에 대한 모멘텀을 보고서 들어오신 겁니다. 그 부분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자, 결국에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으로 주가를 받아줬는데 지금 2월 13일부터 오늘 날짜까지에 대해서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UBS증권, CLSA, JP모건, 시티그룹, 맥쿼리증권, 모건스탠리, 다이와 CIMB까지 여러분들이 주가를 끌고서 받아줬었던 그 물량 그대로 외국인들이 던져내고 있습니다. 자, 던져내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도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한다거나 박스권 구간을 안착을 해주면서 그래도 강력한 지지 구간 라인을 형성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안해, 내가 불안하다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주가를 받아줬었던 그 날부터 지금까지 전체적인 물량에 대한 동향을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그리고 모건스탠리,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외국계 은행권 기업에 대해서도 매수 물량이 강하게 1, 2, 3위를 차지하고 있고 BNP 파리바, 시티그룹, HSBC와 노무라, 외국계 큰 손들이 이용하는 창구 안에서도 네 번째 기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CLSA와 맥쿼리 증권과 다이아 UBS의 메릴린치 CIMB까지 매도세를 전향하고 있지만은 그 물량 자체가 이들이 받아주는 물량에 비해서 되지도 않는 피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를 흔들어주는 데 있어서는 강한 매수세를 받쳐줬었던 외국인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물량을 담았었던 외국인들에 대한 이탈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쭉 올라가던 상승 안에서 지금의 지지 구간을 만들어내는 형성이 생겼다. 결국에 이들이 아무리 매도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물량을 봤을 때 외국인들의 동향 자체는 아직까지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치고 올라갈 때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에 대한 비중이 52%까지 올라갔지만은 현재는 49.95%까지 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50% 아래로 좀 떨어졌다라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외국인들에 대한 비중 자체가 삼성전자의 절반 물량을 담당하고 있고 이 떨어지는 물량 자체가 삼성전자에 대한 기술적인 모멘텀을 보고서 던진 게 아니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코스피 지수 안에서 매도 물량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8천억 가량에 대한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어제도. 자, 그렇게 되면서 콜옵션 22, 자, 풋옵션 같은 경우도 2배 이상 2분의 1 가량 보게 되면은 풋옵션에서 매도를 진행하고 우리가 지수에서도 매도를 진행하면서 결국에 매도와 매도가 여기서 나오게 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매도를 진행한 게 아니라 증시에 대한 영향 자체에서 매도 물량이 나온 거에 어디로 갔습니까? 그대로 반도체 라인 쪽으로 수급이 들어갔다. 근데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 지수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반도체 라인에 대한 상승이 들어오게 되면 오로지 우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위와 2위의 기업으로서 강한 수급을 받게 되면 그 수급이 오히려 그대로 코스피 지수로 넘어오게 된다.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서 불안해하시는 게 나는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보고서 매수를 진행을 했어. 그럼 외국인들도 이 기술력을 보고서 매도를 진행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보는 거는 같은데 얘네는 매도하고 있고 나는 매수하고 있으니까 이게 불안하다,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외국인들이 실제로 삼성전자에 대한 기술력을 보고서 매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증시에 대한 불안감으로 안전자산 리스크를 관리하고자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 자본 그대로 반도체 라인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그 역시 우리가 수혜를 누가 받아요? 코스피에서 받는다. 코스피에서 받으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가장 강한 수급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로지 돌고 도는 이 순환매 안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근거 없이 그냥 외국인들 수급 좀 빠진다라고 해서 매도 진행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실제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 1, 2, 3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JP모건 서울과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가장 강한 외국계 은행권 기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유 비중을 늘리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추가적인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도 올라오고 있고, 국내 시장의 반도체뿐만 아니라 외국계 AI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도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올라가고 있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구글과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급등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가장 최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맞춰서 추가적인 상승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관심은 AI로 흘러가고 있고, 이 AI가 만들어주고 있는 반도체 라인에 대한 시장의 풀이 꺾이지 않았다. 자,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나 내가 중장기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나 지금 당장 손해를 보고 매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내가 매도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당연하게 이 순위 이익을 보면서 매도를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언제나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올바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보통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대해서 내가 단기적으로 좀 보고 단타 치고 들어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죠. 다 모멘텀을 보고서 중장기적인 시그널을 보고 들어오셨는데, 이러한 단기적인 충격에 여러분들이 일일비 진행을 하신다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모멘텀을 다 땅바닥에 갖다 버리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현명한 매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눈에 보이는 근거를 제시를 드리면서 그 근거를 믿으면서 매매를 진행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 미국 시장이 가장 중요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이 시장, 이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께 영상 촬영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꼭 구독, 좋아요 버튼을 잊지 말고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를 남겨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과 이란의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나오고 있는 이 테마적인 이슈 어떻게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6년도나 2025년도 한 해 같은 경우는 AI가 주도했었던 섹터의 한 해죠. 근데 이 한 해 안에서 결국에 미국과 이란의 중동 정쟁 리스크가 터지게 되면서 방산이나 이제 유가 관련 쪽으로 테마가 강하게 좀 쏠리고 있다 보니까 여기로 수급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냐? 당연히 수급이 빠질 수밖에 없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던 게, 이런 방산과 유가 테마로 단기적인 수급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죠? 유가 급등했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바로 윗꼬리 달고 떨어지는 이 상황 안에서 어느 정도 보합권을 유지해주고 있는 추세지, 이 구간 안에서 수익 보신 분들 많이 계실까요? 오히려 물리면 물렸지 다른 분들이, 일반 개인 주주여러분들이 수익을 보기가 어려운 구조에 대한 차트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기 위해서는 안전자산으로 삼성전자를 골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굳이 매도 진행하지 말고 이런 테마주 쪽으로 수급 급하게 쏠리지 말아라. 어차피 수급은 돌아오게 된다. 지금 빠지고 있는 수급이 유가 쪽으로, 테마 쪽으로 방산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수급이 빠져서 다시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AI, 이 반도체 라인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 들어와서 여러분들 이 올라가고 있는데 들어오시는 것보다는 아래 구간에서 괜히 내가 매집 구간에 잘 잡았으면은 근거 없이 매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삼성전자에 대한 모멘텀과 이슈들 달고서 주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 안에서 계속 나오는 이 실시간 이슈들만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엔비디아의 GTC가 가장 큰 세간의 관심에 대한 이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가 진행되는 상황 안에서 19일까지 우리가 어떤 변동성을 가지고 오는지 이런 이슈들 담아서 실시간 대응 전략을 좀 같이 한번 좀 봤으면 좋겠고, 매 시간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서 우리가 변동성을 있을 만한 외국인들에 대한 이 동향, 매도 동향이나 매수 동향에 대해서 실제로 좀 파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영상 촬영 안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누구보다 알림 설정해서 받으실 분들, 영상을 가장 실시간으로 먼저 받으실 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꾹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굉장히 좀 자주 진행하기 위해서 댓글창도 항상 열어두고
있으니까 댓글에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굳이 매도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댓글에 매도 금지라고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은 영상을 제작하는데도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댓글창에 이제 그런 분들이 좀 간혹 계시는데 제가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시간 때문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그 타점을 드리는 안내에 대해서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편집하고 업로드되는 시차 간격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저점의 매수 기간이 왔습니다. 19만 1,000원에서 매수 타점 한번 잡아보자라고 했는데 이미 19만 7,000원 가 있어. 20만 원 부근 가 있으면은 지금 매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 이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영상을 찍기 전에 제가 문자로 타점을 안내 먼저 드리겠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제 상단에 개인 전화번호 하나 띄워드렸죠. 우리 종목명 삼성전자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은 자,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가 나와서 이러한 실시간 이슈에 맞춰서 뭐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이탈이라든지 수급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다시 한번 GTC 관련해서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는 걸로 인해서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실시간적으로 나오는 타점이 항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 원에 사든지 얼마 원에 팔아야 되는지 이러한 원단위 매매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고 나서 팔고 나서의 추후에는 내가 그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데 당연히 실시간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타점과 더불어서 실시간 대응 전략을 한번 똑같이 문자로도 한번 받아가 보고 싶다. 보통 영상을 찍기 전에 이러한 이슈가 나오거나 영상을 찍는 과정 중 안에서도 이슈가 나왔을 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일괄전송 문자로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이러한 문자 타점을 한번 좀 받아가 보고 싶다. 이슈가 나왔을 때 미리 좀 대응 전략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4000번에 5721 김팀장 개인 전화번호로 우리 삼성전자 종목명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자 타점 먼저 안내 드리면서 추후에 공부방 입장 링크도 같이 드리면서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24시간 떠들고 있는 이 공부방 한 번씩만 들어와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작년부터 누구보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집 구간을 오랫동안 끌고 가보자라고 공부방 안에서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었으니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시그널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건지 누구보다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내가 이런 공부방 입장도 통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대응 전략을 한번 같이 받아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부방 입장 링크까지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삼성전자 종목명 제 개인 전화번호 010-4000번에 5721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공부방 입장 링크와 더불어서 추후에 우리가 원단위 타점과 더불은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같이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여러분들 구독자 혜택인 만큼 잊지 말고 우리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우리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에 대한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 채널 4만 구독자를 넘겼습니다. 자, 지금 5만 구독자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달려가고 있는 만큼 입싹 닫고 넘어갈 생각 전혀 없습니다. 자, 과거에 우리가 3만 구독자 이벤트 때 진행했었던 동양고속과 천일고속주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자, 1차 매수와 2차 매수 타점을 통해서 1800%에 대한 수익 안겨다 드릴 수 있었고 자, 마찬가지로 천일고속 또한 마찬가지로 1000%에 대한 수익을 안겨다 드릴 수 있었죠. 자, 그렇게 이번에 4만 구독자 맞이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온 종목 또한 마찬가지 소개 한번 시켜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자, 이때와 패턴 자체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등이 나오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점 상한가를 치고 올라가면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매도를 진행할 수 있었고 자, 마찬가지 타점으로 우리가 동양고속도 비슷한 형태에 대한 형태를 흘러가고 있었죠. 자,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집 구간에 가져가고 있는 구간에 포착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급등 포착 세력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상 목표 상승률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600%에서 1000%를 보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에게 안전하게 1000% 아래에서 우리는 매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보유기간 정도 같은 경우는 1개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지만은 길어야 2개월 안에 전량 매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거고 기회를 잡는 건 여러분들에 대한 선택이지만 판단은 정말 빠르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필요하신 이 종목 한번 내가 받아가 보고 싶다. 김 팀장 개인 전화번호 010-4000번에 5721로 급등이라고 가볍게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은 이 종목 명과 더불어서 우리가 얼마 원의 매수 타점을 잡을 건지 자, 추후에 내가 목표가는 얼마를 잡고 있는지 그래서 이 정도 목표가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이 타점이 도래했을 때 우리는 얼마 원에 자, 매도한다라는 정확한 원단의 가격까지 안내를 드리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가져갈 건지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추가적으로 계속적인 브리핑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기회를 잡는 건 선택이지만 판단이 빠르게 필요하다라는
올라가는 데에 대해서는 당연히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은 이런 급등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점 상한가를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우리가 매물을 소화해서 매집을 진행할 수 있는 구간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기회가 매일같이 열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회를 빨리 잡기 위해서는 판단이 정말 빠르게 필요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보고서 들고 왔는데 지금의 시장의 흐름에 지루함을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온 급등포착 세력주인 만큼 우리 여러분들이 판단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빠른 종목과 함께 우리가 타점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대응 전략도 같이 추가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010-4000번에 572 급등이라고 가볍게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되고, 삼성전자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반도체 라인에 대한 시장을 흔들어 가는데 누구보다 빠른 타점이 필요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상단에 개인 전화번호 띄워드렸죠. 우리 삼성전자 종목명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된다라고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장중에 라이브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